네, 안녕하십니까. 디스이지 스타 코리아 증권 방송의 누이 전문가입니다. 금일 일단 증시 상황이랑 그리고 제가 5월에 주력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들 좀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요. 오늘 3시 반에 아까 제가 그 라이브 방송 해 드렸는데 일단 음성 파일이 조금 충돌이 일어나면서 좀 방송이 매끄럽지 않게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일 이제 7시에 지금 다시 재방송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요런 문제점 없게끔 이제 조치는 되어 있고요. 좀 방송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넘게 라이브 방송 계속 해 왔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투자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아래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되도록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상황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증시가 오전하고 이제 한 12시까지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장세였어요. 상당히 많이 빠지는 장세였는데 장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좀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5%까지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0.7% 마감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수급을 보면은 개인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만 1,600억 정도 순매도 진행했고 외인 기관, 그다음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는 금일 순매수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 진행하고 외인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일 상승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대략 한 830 종목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락 종목은 한 1,500 종목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유럽 증시도 지금 빠지면서 한 0.4% 빠지면서 스타트 끊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결정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혀야지만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의 지금 위험 신호는 이제 어느 정도 청신호로 바뀌었어요. 빨간불에서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좀 잡혀준다고 치면은 뭐 은행 파산 위험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 흐름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강조 드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주식을 하실 때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은 약간 그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이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항상 파동을 그리는데 요게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렇게 상승하는 파동이 2년 그리고 요렇게 빠지는 파동이 2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로나 전후로 주식시장을 나눈다고 치면은 4년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맞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은 이런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주기가 조금 틀려졌어요. 2020년도부터 21년도 계속 상승만 했죠. 그래서 3,1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요때 제가 그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때 제가 인버스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인버스를 이때는 타셔야 된다. 꺾이는 지점 무조건 인버스를 타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상승하는 기간, 그러니까 코스피가 1,416포인트에서 3,150까지 갔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말이 안 되죠. 1년 만에 주가 지수가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2.5배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얼마까지? 2,400까지 빠졌습니다. 뭐 최대 이제 낙폭이 컸던 부분까지 보면은 2,200에서 2,300대까지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51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섹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장세만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우리는 메인 테마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을 항상 선두주자에서 끌고 가는 좌지우지하는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머지 뭐 코스피 200 종목들 다 합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것만큼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섹터들을 보실 때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요. 뭐 셀트리온 같이 이제 코스닥 대표주들이 올라갈 때 이제 뭐 코스닥도 이 1, 2위 종목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이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패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과거 이제 동일 패턴 종목을 체크하고 이제 바닥 종목을 발굴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835 오늘 마감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양 섹터들이 그래도 바닥 찍고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 아직은 저점인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딱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종목 이런 거를 좀 테마 섹터를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의 안전성 확인하고 하단 박스 라인 매수를 진행한다. 지금 말씀드린 요런 하단 박스 라인 요런 종목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요런 여기 섹터에 걸려 있는 섹터들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기와 타이밍 정확히 판단해서 확실하다. 그러면은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분할 매수 뭐 이렇게 하신다고 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반도체 섹터를 하나 잡았으면 내가 뭐 다음엔 2차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잡아가는 게 이제 분할 매수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셀트리온에 물리신 분들 통화 들어보면은 상담해 보면은 셀트리온 물려 계신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바이오 섹터예요.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하신 게 아니고 분할 매수가 아니라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신 게 아니고 그거는 몰빵 투자하신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번 가면은 막 미친 듯이 가죠. 10배, 20배. 자, 그런 거 한번 이제 맛을 보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이제 거의 애착을 많이 가지시면서 물려 계시더라도 이제 손실률이 기본적으로 5, 60%. 크신 분들은 뭐 7, 80%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분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섹터별로 좀 나눠서 비중을 조금 가져가시는 걸 분산 투자라고 하고, 코스피 대형주에 뭐 비중이 50%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배당주 섹터도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 가능성이 좀 큰 그러니까 기업들 종목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나눠서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큰 대형마트를 가시면 저희가 카트 끌고 여러 가지를 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목도 다양하게 좀 포진해서 담아가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하나에 몰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섹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타이밍에 정확히 이제 집중 공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 있는 종목들 패턴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이 종목은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이 코로나 이제 지표주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터진 게 각국의 봉쇄 정책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왔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전부 여행 금지 조치 걸었고, 공항에서부터 이제 무조건 철저하게 다 그냥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대비.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 이때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게 뭐 시장이 나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가장 심할 때예요. 보시면은 2020년도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올라가는 시점 보면은 한 7월 달부터 고점 찍은 게 언제냐면 2021년 4월 정도예요. 그러면 요 기간이 어땠죠? 코로나가 가장 심한 기간인데 주가는 어때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대비했을 때 5배 정도 올라갔어요.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 5배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때 이제 한진칼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한진칼이 이제 그 대한항공 최대 주주죠. 이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때 이제 요 하방 박스권을 강조드리는 게, 요 종목은 리오프닝 좋고 코로나가 나아지면 가장 먼저 달릴 종목이니까 담아두십시오 해서 저희가 하방 박스권에서 요 가격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뭐 가장 싸게 사신 분은 9,000원 초반대도 사신 분도 있어요.
요 가격대 샀는데 제가 그 생각했던 차트는 이 차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였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뭐 3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 차트,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들어간 차트였는데 운이 좋게 예, 이 한진칼 사태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나오면서 미친 듯이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아드린 매도 시점은 3만 원. 첫 이 음봉에 다 팔았습니다. 파란불 뜨면은 저는 무조건 다 던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올라왔다가 제가 3만 원 여기 올라왔을 때 자, 저희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털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음봉 나온 날 다 팔았고요. 못 파신 분들도 28,000원에는 다 팔았습니다. 예. 최고 이제 나중에 뭐 매도 신호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셔도 28,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저희 매수 범위로 봤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왔습니다. 요때 뭐 요 종목만 갔냐? 요게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한 30%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HMM. 예. 요 종목에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한 5,000에서 7,000원 사이때. 요 종목이 7,500원이구나. 요때 들어가서 요게 54,000원 정도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가까이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요거에도 지금 그때 저희가 이것도 한 3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뭐 이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시기에 뭐 어떤 종목을 잡아도 기본 3-4배는 그러니까 3-4배 정도는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듬직하게 그 끈기 있게 인내력을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수익을 보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성향이 뭐냐면요.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세요. 이때 사셨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에 항상 이때 사세요. 아니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요 구간에 사세요. 근데 요때 사서 이렇게 파시면 정말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제대로 단타 드신 건데 대부분 이제 요때 들어가서 쭉 물려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와 봤자 매수가 여기니까 거의 다 올라왔어. 조금만 더 버텨야지. 본전 거의 다 왔어. 요 갭이 한 10% 마이너스 정도 될 때 절대 안 파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때 던지세요. 이때 던지면 마이너스, 이때 사셨으니까 대략적으로 2만 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만 원, 12,000원, 만 원 깨지고 이때 던지니까 얼마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에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바닥대 좀 버텨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50%에 던져요. 겁나니까. 이러다가 내 거 완전 휴지 조각 되겠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사시냐면 또 올라올 때 한 이때 잡아요. 이때 잡아서 여기 정도에 이제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서 파시면 다행인데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여기서 던지셔. 여기서 파신 다음에 또 올라오면 이거 더 가겠네. 이거 4만 원가 5만 원가.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대한항공 10만 원 간대.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잡으시면 어때요? 또 바로 물리죠. 여기 오면 본전이야. 본전인데 여기서 털고 나오면 돼. 근데 못 나오세요. 왜? 본전이니까. 수익 보고 싶어. 그래서 올라갔어. 근데 여기 수익률이 3에서 5%야. 못 파세요 또.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뭐 누가 10만 원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 물려 계시는 거야. 못 나와. 여기 올라와 봤자 여기가 지금 본전이 안 됐으니까 또 안 팔아. 빠져.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39구간이야. 또 못 파세요. 그러다가 계속 빠져.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여기에서 많이 잡으셨으면 거의 만 원 가까이 빠졌으면 손실률이 30-40%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홀딩 중이신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지금 상담해 보시면 이렇게 물리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5월달 이제 추천드릴 종목 섹터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모드투라는 섹터인데 보시면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행 테마주인데 왜 여행 테마주를 줬는지는 이제 뒷면을 보시면은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현재 16,71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자, 시간외로 16,780원 찍고 오늘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늘 되도록 잡아두십시오. 무조건 잡아두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3,160억 정도 돼 있고 상장 주식수는 한 1,900만 주 돼요. 근데 지금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 지금 외인 거 포함해가지고 빼면은 한 1,300-1,400만 주 비교적 가볍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퍼비율이 나오죠. 퍼비율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동일업종 퍼비율 대비 마이너스 127%면요. 이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퍼비율 같은 경우에는 10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고평가, 아래로 갈수록 저평가.
요런 섹터들, 요 포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로 투자하실 때는 재무제표나 기업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올해 이제 재무제표 상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매출액 대비 적자가 200억이 발생이 됐고요. 가장 심했던 2021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거의 없죠. 예, 적자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조금 시장이 나아지면서 매출액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폭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폭을 줄여갑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몇 배? 예, 3배 정도 증가합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예상액인데 예를 보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흑자로 전환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이제 힘들었던 지난 과거를 이제 이겨내고 반등해주는 이런 섹터들, 이런 걸 잡아두시면 대부분 좀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뭐 지금 당장 뭐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 가까이. 하지만 당좌 비율은 그냥 59%면 굉장히 좀 낮은데 이것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일단은 유보율이 좀 높아요. 840%. 유보율이라는 게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에요. 기업의 가치 대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100 기준으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3,000, 4,000, 삼성전자 보시면요. 유보율이 4,000, 5,000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보율이 클수록 좋은 것보다는 유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유보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핵심 포인트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매출액도 3배 증가한다는 거.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하방 박스권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린 매수 라인 16,000원부터 17,600원 지금 여기 잡아드린 요 매수 범위 안에서만 잡아주시면 좋은데 오늘 종가 기준 얼마였어요? 16,6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중간값 정도예요. 들어가시기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지금 박스권 올라왔다가 이때 기대 심리 가졌다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동반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시면은 V자 그려주고 있죠. 올라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주식은 항상 선반영 되는데 여러분들 여름휴가 언제 가시죠? 보통 7월달 초에서 7월 말에 많이 가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빠르게 6월달에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주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달에 그 여행 관련주 테마 관련해가지고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 요 초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슈팅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 라인은 22,000원 잡아드린 이유가 현재 지금 가장 큰 매물대 여기 보시면은 바가 길게 뻗어나와 있는 전체 물량이 22.8%가 물려있는 22,700에서 24,300원대 요 하방 구간에서 만약에 뚫고 안 내려오고 여기서 깔짝대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들고 계시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22,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던지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미련하게 여기 또 들고 계시면 물리진 않겠죠.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수익분을 다 토해내야겠죠. 아깝잖아요. 괜히 요 오랜 기간 좀 기다려가지고 수익 크게 봤는데 그걸 또 차익 실현 못하고 들고 계시다 본전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보시면은 모든 주가는 무한히 떨어지지도 않고요. 무한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파동을 그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무조건 들고 계시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고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됐으면은 과감하게 자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요 매도 라인 22,000원 넘으시면 일단은 여기 매도 라인 잡고 만약에 22,000원이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들고 계시다가 꺾이는 지점 첫 번째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던지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선 던지시는 게 정답이고 얘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갔어. 아까워. 그냥 들고 있을 걸. 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때 되면 이 종목이 아니라 또 다른 리오프닝조,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섹터들이 나옵니다.
이런 한 종목에 수익 봤다고 또 들어가셔서 또 물려요. 대부분 이렇게 크게 수익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빠졌을 때 여기 빠지길래 들어갔어요. 여기에 물려요. 그래서 여기 탈출할 때쯤 되면 나오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만큼 수익 본 걸 생각해 가지고 요만큼의 수익은 수익으로 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또 물려요. 왜? 쭉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수한 이 가격대까지 안 오니까 계속 물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갭이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40%. 그냥 이러고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익 나셨으면 이렇게 매도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요거 제가 강조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여행주들을 지금 추천을 드렸냐. 자, 5월 3일자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100 다 하락했는데 여행주는 상승했습니다. 자, 중국 기술주, 에너지주 다 떨어졌는데 자, 여행주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 최악의 손실, 국민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 대충 900조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근데 이거를 분산해가지고 국내외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펀드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2차전지 반도체를 꾸준히 사오다가 이제 이거를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 매도를 보이고 있고 리오프닝주에 지금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주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행주, 테마주 이쪽도 다 이쪽에 속합니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글로벌 경기 호조 기대감에 뭐 상승 출발했다. 이게 이제 4월 18일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렸는데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행주가예요. 여행주인데 이게 여행이 지금 잘렸어요. 0.85%. 여행주하고 광업주만 지금 올라갔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빠졌다는 이 기사였는데 대부분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국 시장이 이제 소비 진작이랑 성수기 모멘텀 나와서 여행주가 2쿼터부터 본격 회복. 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여행 그리고 여행객이 들어오는 게 중국이고 저희가 또 많이 가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그 모드 투어에서 중국의 그 골프 관광 상품을 좀 내놓으면서 요번에 2쿼터 관광 순항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아질 때 여행 성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행 그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무인기 사건으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중국 방문하려다가 취소됐죠. 취소됐는데 며칠 만에 다시 재방문한다고 또 기사 떴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한국은 무조건 시너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우리의 대외 수출이 가장 크고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합쳐서 우리나라가 전체 100% 수출 규모에서 거의 50% 육박하는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국가가. 그래서 두 국가가 우리나라 주가를 흔드는 게 항상 뭐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주가 훅 빠지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가 훅 빠지고 뭐 미국 경제야 전 세계 이제 중심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 동시에 움직이지만 중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올라가지만 한국 증시는 안 오릅니다. 한국 증시 빠져요. 예. 일본에 얼마 전에 그 화이트리스트 사태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주식 폭락했습니다. 자, 그렇듯이 왜냐면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요. 수출 의존도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제 원석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되파는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여행주들이 이제 다 같이 테마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데믹 상황도 왔고 팬데믹이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은 이런 리오프닝주 바닥에 있는 거 잘 선별해서 보석들 발굴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관광통계청에서 이제 내놓은 평균치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숙박비를 굉장히 아끼는 이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2019년도까지. 근데 2019년도가 넘어가면서 거의 20%대였던 이 호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고급 호텔에 대한 예약 건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0%가 늘어났어요, 거의. 예. 그만큼 이제 숙박 쪽에 대한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제 저가 이런 숙박 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고 국민당 뭐 이제 GDP나 GNP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불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제선 실적 추이 보시면요. 이게 2023년 1월 기준인데 일본에 대한 이제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 제외,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뭐 태국 이런 관광 나라들에 대한 이 국제선 추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미국이나 유럽 쪽도 지금 다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는 게 뭐예요? 여행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목을 묶어놨어요. 나가지 마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제 발목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워낙 노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한국 민족성이 그렇죠. 예,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 테마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정책의 이제 국토교통은 이제 메인 그 카페 가서 이제 제가 캡처해온 부분인데 국제선 운항 편수가 60%, 여행객 58% 회복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베트남 해외 여행객 증가되고 있고요. 한국 산업 생태계 회복 기대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2년 1월 대비 보시면 이 그 항공 편수, 운항 편수 이 추이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한 1.2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2.8 정도까지 2배 이상,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수치적인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경제 흐름을 좀 잘 체크하시면은 얼마만큼 이 여행주나 관광주 섹터들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은 좋은 수익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이제 코리아증권에서 항상 이제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 대화 내용이랑 저희가 이제 수익 자료, 인증 자료 항상 오전 오후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유 종목이 좀 많이 물려 계시거나 내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지금 이 제 상담 이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통화 가능 시간도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쁘지 않은 시간의 한도 내에서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포트를 지금 많이 물려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물려있는 섹터들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리오프닝 주나 테마주 위주로 조금씩 옮겨가시면은 손실률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계속 물려있는 종목을 들고 가시면은 2년 뒤에 뭐 본전이 오면 다행이지만 보통 3, 4년, 길게는 뭐 5, 6년 된다고 해도 이게 본전이 안 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무식하게 오래 들고 있다고 본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방식 좀 배워가시고 지금 내 포트 점검 한번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도 제가 이제 3시 반, 그러니까 3시 20분에서, 그러니까 3시 40분에서 4시까지 한 20분 정도 시장 흐름이랑 그리고 상담 중에 이제 좀 궁금하신 섹터들이 있으시면은 뭐 짧게 제가 그 요약해가지고 방송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방송